학력평가 영어 해설 강의 4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는 저는 윤현주입니다. 정확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고3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반에서 꽤 공부를 좀 한다 하는 친구가 여름방학 직전 모의고사를 아주 망해도 아주 그냥 야물딱지게 망한 거예요. 방학 전에 면담을 한번 하자라고 했더니 얼마나 많이 속이 상하고 그랬는지 선생님 저 여름방학 열심히 하고 좀 재정비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그때 더 당당한 모습으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진짜 누구보다도 뜨거운 방학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요 거의 전교에서 손가락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의 향상을 보이더라고요. 이맘때쯤 그 친구 생각하면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릅니다. 여름 방학 직전 그리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7월 학력평가 결과를 보면 특히 오늘 함께하는 4부 파트에 있어서는 빈칸이 총출동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좀 낙심한 친구들 많을 거예요. 한 학기가 지났는데 난 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요.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으로 삼는다면 혹시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 그래도 저는 성적이 올랐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자만하지 않고 좀 더 뜨거운 여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아직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분명히 더 새로워진 자기 모습을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빈칸 뭐가 어려웠고 뭐가 문제였는지 자 저는 3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의 빈칸은 비교적 초반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빈칸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little sign이라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앞에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interconnectivity라고 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inter이라고 하면 상호 간에 connect하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연결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상호 연결성은 inclusivity라고 하니까 요거는 include라고 하면 여러분 포함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면 약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포괄성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저렇게 다 담고 있는 거. 자,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포괄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게 뭐냐면 상호 연결성이라는 것은 produce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vulcanization이 조금 어렵죠. 밑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열, 발칸화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분열이다 라는 걸 갖다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즉 상호 연결성은 분열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해서 관점의 분열이다. 어떤 관점이냐라고 하니까 harshen이라고 하면 거칠게 하는 정치적인 어떤 담화를 거칠게 하고 또 이건 지지하거나 harshen이라고 하면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뭐를? 극단적인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뭔가 지지하거나 아니면 확고히 하는 그런 관점의 분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봐보세요. 여기에서 주인공은 요건 것 같아요. 상호 연결성이다라고 하면 포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상호 연결성이다. 어떤 관점에 분열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다 같이 포괄적으로 함께 가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와는 대조적으로 관점에 어떤 분열을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 There is little sign이라고 했어요. sign이라고 하면 어떤 신호, 아니면은 어떤 증상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낌새 이런 거예요. 근데 little이라니까 거의 없는 징후, 징조 정도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that 이하라는 징후는 거의 없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떤 징후냐 봤더니 여러분 인터넷 또는 소셜미디어다 그럼 대표적이 뭘까요? 인터넷, 소셜미디어. 바로 interconnectivity를 성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되면서 얘가 이러이러하다는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징후는 없고 오히려 대조적으로 뭡니까? 관점의 어떤 분열을 낳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징후는 없다니까 내용으로 보면
관점의 어떠한 분열, 요거하고 반대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왜? 이런 지구는 없고 이런 것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땡땡 요거에 대한 부연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데이가 뭐냐면 바로 인터넷 가사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예요. 얘네들은 만들어졌습니다. insulate라고 하면 단열하는 것,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자, 우리를 단절시키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뭐로부터? 디센트라면 의견의 불일치, 그 다음에 챌린지라고 하면 또 도전, 아니면 뭐 이의제기,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일단 인슐레이트 하면 이렇게 딱 뭔가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다, 아니면 소셜미디어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연결하고 상호 뭔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거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걸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뭔가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러면 어떤 징후는 없다? 우리를 좀 한 대로 모으고 하나로 화합하고 이런 거 뭐 이런 징후는 없고, 뭔가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오히려는 뭔가 좀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직 뒤에 안 끝났는데요. 예를 들면 by ing, 뭐뭐함으로써, 여기도 조금 어려운데요. 개별화하다, 이제 뉴스 피드가 뭘까요? 피드를 찾아보면 명사로 뭐 먹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뉴스 먹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맥으로 보면 뉴스의 어떤 뭐 공급이라든가 뭐 공급 체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공급하는 거, 이런 걸 개별화함으로써, 그렇죠? 뭔가 이렇게 의견 일치라든가 아니면 이의 제기, 이런 걸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다 좀 단절시키는. 자, 인터넷 이러다 보니까 개개인에게 맞는 뉴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뭔가 서로 아우르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원하는 거 클릭 하다 보니까, 그쵸?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다 아우르고 다 같이 함께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어떤 관점에 있어서 분열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예요. 그러면서 used to 하면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곤 했습니다. it,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to 이하가 되더라고요. 보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면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pseudo history 밑에 나옵니다. 가짜 역사를 이거 찾는 데는 과거에는 좀 노력이 필요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역사, 대학살, 그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이런 거에 관련된 그걸 부인하는 막 가짜 뉴스 이런 거 찾으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뒤져도 보고 좀 노력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지금은 어때요? one click away. 그냥 클릭만 한번 하면 딱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필요한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다, 다 같이 뭐 함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끼리는 막 서로 함께하는 것보다는 자기 필요한 것만 찾아가는 약간의 그런 관점의 단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입니다. Just as, 마치 뭐뭐처럼, 뭐처럼. Information Technologies라고 하면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기술은요, 어떤 서브를 하냐라고 했더니 amplify가 뭐냐면 증폭시키다. 증폭시키다라는 의미인데, 무엇을? 자, 존재하고 있는 어떤 prejudice라고 하니까 편견이라든가 오해 같은 거, 이것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오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데이가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은 모두 합니까? inequality라고 하니까 불평등도 증폭을 시키더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보세요. interconnectivity라고 하면 상호 연결성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인터넷, 소셜 미디어예요. 그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아니 실제로는 관점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좀 생기더라. 그러면서 우리를 좀 단절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치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 있습니까? 불평등도 amplify라고 하니까, 그렇죠? amplify 맞죠? 자, 그것을 증폭시키더라. 이때 데이도 역시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이니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예요?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쵸? 바로 상호 연결성 이렇게 되잖아요. 상호 연결성은요, 뭔가 이렇게 관점이 좀 분열이 되거나, 그쵸? 분열시키는 거, 단절시키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불평등 이런 거를 좀
증폭을 시키더라라고 해서 보시면 상업, 그 다음에 교역, 예술, 오락, 명성 이런 데 있어서 시장은 become 되더라라고 했는데 점점 incline이라고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되더라라고 했는데 어떤 경향입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라고 했더니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면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 승자가 독식을 하는 그런 쪽으로 경향이 지어지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요. 왜요? 불평등을 또 증폭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야에서 승자가 많은 것을 갖고 가는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것은 컴마는 묶어버릴게요. 심리학의 연구가 보여주는데 이것은 정확히 what to expect라고 하니까 기대하는 것 뭐로부터 rating systems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평가 체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어떤 평가 체계냐라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what choice others are making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평가 체계.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 이런 걸 보다 보면 결국엔 경향을 읽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승자들이 점점 원하는 거 더 이익을 취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호 연결성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또 그것과는 좀 다른 또 부정적인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영향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 한번 가볼게요. 가서 이 문장을 한번 봐보면 상호 연결성이다 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징후는 없더라라고 하니까 이런 징후는 없고 뭐만 있으니까 뭔가 분열시키는 거 단절시키는 거 이런 거 있지 그와는 반대되는 이런 경향은 없더라. 뭔가 좀 긍정적으로 하나로 모으고 함께하는 그런 긍정적인 징후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지에 가보니까 자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는 자 여기에서는 용이하게 하더라 정치적인 아니면 지역적인 갈등을 facilitate다라고 하니까 이건 뭡니까? 뭔가 지금 조장하게 되는 그쵸? 촉진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런 징후가 없더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건 살짝 부정적인 게 되는 거니까 빼놓고요. encourages라고 하니까 이거는 조장하고 장려하는 거잖아요. 관대함 그리고 어떤 토론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장려하는 우린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인터넷이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관대하게 토의를 하고 근데 그런 징후는 없고 오히려 뭔가 좀 단절이 되고 불평등이 좀 많아지고 관점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더라. 그거랑 맞는 거죠. 요거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인터넷 그 다음에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여기서는 창의성이라든가 혁신적인 생각 이런 걸 지지하더라. 이런 얘기는 전혀 등장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라든가 시큐리티, 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는 핵심 키워드에서 제껴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프레드, 자 펼치더라, 널리 퍼뜨리더라 근데 새로운 생각, 그 다음에 어떤 경향 같은 것을 퍼뜨리더라라기보다는 그쵸? 여기에 있어서는 뭐랑 반대되는 걸로 봐보니까 뭔가 어떤 분열이라든가 뭐 단절이라든가 불평등 이런 것들을 좀 보이고 그거와 반대되는 뭔가 화합이라든가 이러한 징조는 거의 안 보이더라라고 하니까 정답은 2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곰곰이 생각도 해보고 앞뒤도 따져보고 하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지만 여러분들은 32번 딱 나왔을 때 특히 이러한 징조는 거의 없더라라고 해서 실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호 연결성 혹은 인터넷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여러분한테는 난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3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면 그래도 33번이 32번보다는 조금 수월했어야 하는 친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쵸. 빈칸이라는 게 개인차가 있긴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골고루 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2번 같은 지문은 빈칸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고급지게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ig corporations. 그래도 요거는 다행이네요. corporation, 기업? 그럼 대기업 정도요.
대기업은 feel very evil to us. 우리한테는 어떻게 좀 나쁜 걸로 여겨지더라. 나쁜 거 어떤 거요? 자연스러운 타겟이다라고 했는데 어떤 그쵸 타겟. 여기서는 자연스러운 타겟 어떤 타겟? blame 비난의 어떤 그 타겟이 되더라라고 했는데 뭐에 있어서 저임금 일자리. 그 다음에 환경 남용. 그 다음에 sickning이라고 하니까 병을 일으키는 어떤 ingredient. 어떤 그 재료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의 타겟으로서 우리는 대기업이다라고 하면 좀 안 좋게 여기는 경향. 여기까지는 그쵸? 대기업이다 그럼 저임금의 일자리라든가 환경도 좀 안 좋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병폐 같은 걸 일으키는 그런 또 안 좋은 재료 같은 걸 쓰는 그래서 대기업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담 스미스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자, 뭐가 있다? 예측지 못한 그리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더 중요한 요소. 어떤 요소냐? 뒤에서 다시 꾸며주는데요. responsible for 이라고 하니까 책임 있는. 이러한 ills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병폐에 있어서 더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요소를 알고 있습니다.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았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흔히 대기업이다라고 하면 비판의 대상으로서 생각하지만 아담 스미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아니 이런 병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더 중요한 요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뒤에 나오잖아요. 바로 우리의 테이스트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취향 이게 더 문제가 되는 요소더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기업을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병폐에 있어서 더 주된 요소는 누구? 바로 우리의 취향이 더 문제가 되더라. 총체적으로 보면 it is we, the consumer, 우리 바로 소비자이더라. 누가요? opt for 이라고 하면 뭐뭐를 선택하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종류의 어떤 이지, 안락함, 그 다음에 excitement, 어떤 뭐 자극, 그렇죠?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떤 특별한 종류의 어떤 안락이라든가 어떤 자극 같은 거 이런 것을 선택하는 거 그건 바로 우리 바로 소비자이더라라고 해서 our taste 그렇죠?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우리 소비자 요게 뭔가 여러 가지 병폐에 있어서 문제를 유발하는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보면 어느 정도 중요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전체 흐름은 뭡니까? 우리는 흔히 대기업, 우리가 비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문제인 경우가 많더라예요. And once that basic fact is in place 하면 뭐 제자리에 있는, 제자리에 놓여지는 뭐 이런 의미인데요. 일단 이 기본적인 사실이 이제 딱 제자리에 놓여지면 딱 이제 정리가 되면 이 기본적인 사실이 뭡니까? 결국엔 대기업 뭐 이런 거보다도 많은 병폐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요소가 바로 우리구나. 우리 소비자가 뭔가 좀 문제를 쥐고 있구나라는 거. 요걸 딱 깨닫고 나면 everything else, 다른 모든 것들이 이제 뒤따르게 되더라. 그러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 게 it's not company, 회사가 아니에요. 회사들. 자, 뭐? 주로 degrade라고 하니까 그쵸, 격하시는 거, 세상을 격하시는 거, 주로 격하시키는 거 그거는 회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 our appetite, 우리의 아까 taste처럼요, 우리의 기호, 우리의 취향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또 they merely serve다라고 하니까 이때 they라고 하면요 여기서는 company 정도 보면 되겠네요. 회사들, 기업들이 주로 serve, 충족시키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기호 이렇게 되더라. 즉 뭔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자꾸 기업들, 회사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중요한 역할,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라고 해서요. 보세요. 세상을 격화시키는 건 회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호이고, 그렇죠? 회사들은 우리의 그런 기호들을 충족시켜줄 뿐이더라라고 가고 있네요. 그래서 그 결과 The Reform of Capitalism이라고 하니까 자본주의의 개혁, 이것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문제는 회사 대기업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취향, 우리의 어떤 기호 이게 세상을 좀 안 좋게 하는 문제의 요인, 병폐의 요인이었네.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개혁하고 싶다? 그러면 얘네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개혁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critical task, 아주 중요한 어떤 과업.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개혁이다.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소비자니까 이 소비자를 교육하는 거. 이게 중요한 과업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소비자인 우리는 need to be taught. 학습되어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want better quality things라고 하니까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원하도록. and 그리고 원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pay. 자, 적절한 대가를 그거에 대해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보다 높은 퀄리티가 좋은 물건을 원하고 또 거기에 적합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 proper price다. 적절한 대가다. 그게 뭘까요? 원대, that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reflect라고 하면 반영하다. 진정한 어떤 부담 이런 것을 반영하는. 뭐에 있어서 누구에 대해서? 노동자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대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치르고 정말 좋은 물건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는 대기업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가 좀 문제이고 우리 소비자를 제대로 교육하고 개혁하는 게 자본주의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업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어떤 교육이요? 좋은 품질을 원하고 또 그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어떤 대가요? 그쵸. 일하는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어떤 부담이 되는 것. 그런 거를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교육을 받아야겠더라. 그래서 보세요. 훌륭한 좋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는 따라서 그러면 doesn't just offer. 단지 소비자의 어떤 선택을 단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지 그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also 또한 spend 쓰더라예요. 상당한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어디에 ing 하는 데다가 쓰더라라고 해서 여기는 사용하더라 에너지의 상당한 부분을 ing 하는 데다가 그쵸? 그러면 여기에선 선택권만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는 게 선택만 할 수 있는 여기에선 소비자 선택 이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에너지를 써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교육하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How to exercise his choice in judicious way라고 하니까요. 분별력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exercise,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 그래서 자, 소비자 교육. 그래서 올바르고 훌륭한 현명한 소비자를 교육을 시켜야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의 기회를 받게 됐을 때 단지 선택권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선택권을 어떤 식으로 좀 제대로 잘 행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아는 올바른 소비자가 올바른 문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needs to be saved. 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by 뒤에는요. 자, 전부 다 보면 선택지가 ing 나와 있을 거예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자본주의 개혁이다. 자본주의가 구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에 의해서? 올바른 소비자에 의해서. 소비자들을 잘 교육하고 그들을 바꾸게 되면 자본주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거꾸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뭐 함으로써? 자,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물건을 제공함으로써 아니요.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선택권이 주어질 때 그걸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를 길러야 자본주의가 개혁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단지 여기에서는 아주 많은 어떤 물건들, 상품들을 제공하는 거 그건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를 분배하는 방식을 혁신하더라. 부에 대한 분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경제 성장의 속도를 늦추더라라고 해서 경제 성장의 속도 이야기도 없었고요. 여기에서는 자, 회사의 어떤 나쁜 행동을 바꿈으로써 여러분, 아까 자본주의 문제는 결국엔 소비자, 교육, 소비자가 문제다. 소비자를 교육시키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기업들의 나쁜 행동을 올바르게 고친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바뀌어졌죠? 자, 여기는 한번 봐보세요. elevate다라고 했는데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생각하면 될 거예요. 높이더라. quality of demand라고 했는데 수요의 수준, 수요의 질을 높임으로써 수요의 질을 높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 그게 누구예요? 수요를 만들어내는 거. 결국 소비자잖아요. 수요의 질이다. 즉 소비자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쵸. 제대로 이렇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자본주의가 좋아진다. 개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즉 소비자를 교육시키자.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수요의 질을 좀 높이자. 수요의 주체는 바로 소비자가 되고 수요의 질을 높인다? 그러면 결국 소비자 교육과 관련된 걸로 우리가 한 번 더 응용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대기업들이 비난을 받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취향. 그쵸? 우리가 문제더라. 따라서 자본주의 개혁하려면 소비자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거를 살짝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수요의 질을 향상시키면 자본주의가 구제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난도가 높은 문제일수록 눈에 보이는 빤한 답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쵸? 앞서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들과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딱 소비자라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턱까지 갔다가 틀린 친구들은요. 괜찮아요. 전화위복이라고 이번에 한번 실수한 거를 되짚어서 다음번에는 그 실수조차도 건너뛸 수 있을 테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33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4번 빈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빈칸은요. 정말 쉬운 얘기를 어쩜 이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로 이야기를 해내는지. 자, 빈칸이요.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굉장히 좀 문장이 길고 좀 장황해요. 그거를 핵심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가보겠습니다. The author, 저자는, 작가는 superficially라고 하면 피상적으로 is understood, 이해되어진다예요. 뭐라고 이해되어지나? creative, 독창적인, individual, 여기서는 뭐 독자적인 source of a written text다. 쓰여진 텍스트, 즉 글, 작품이에요. 그래서 쓰여진 작품, 글에 어떤 독창적인, 창의적인, 그리고 독자적인 어떤 글의 원천, 뭐 이걸로 여겨지더라라고 하니까요. 그쵸? 작가다라고 하면은 그쵸? 어떤 그 작가가 쓴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독자적으로 그리고 아주 창의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구나.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것까지는 쉽게 도입부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조금 구조가 특이해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동격의 대신이에요. There is a unique creator of a text. 자, 글에는 unique라고 하니까 독특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창조자가 있다. 유일무이한 작가가 딱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and 그리고 또 대시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거랑 마찬가지. that 이하라는 생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다라고 하면 글을 쓴 창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구나. 어떤 글을 쓴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글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유일무이한 그런 창조자, 글을 쓴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뭐요? 글을 읽는 임무,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more or less 하면 다소 수동적인 과정이구나. 뭐 하는데? His or her intentions and meanings라고 하니까 이때 누구일까요? 바로 작가가 되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작가의 의도, 의미를 recover, 재발견하는 그런 수동적인 과정이구나라는 생각까지예요. 그치? 그것. 그리고 뒤에 동사 파트가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어떤 아이디어인지 동격의 대절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작품이 있으면 유일무이한 작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글을 읽는다라는 것은 작가의 의도를 재발견하는 약간 수동적인 과정이구나라는 생각. 근데 이 생각은 has been variously challenged라고 하니까요. 아주 다양하게 challenged,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즉, 이 생각에는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의 제기를 하더라. 이의 제기를 한다는 것은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의 제기된 아이디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작품에는 유일무이한 작가가 있고 그 작품을 읽는다는 거는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다. 그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누가 어떤 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을까 봤더니 19세기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거는 너무 고급 단어라서 근데 밑에 보니까 해석학자라고 나오더라고요. 특히 윌헬름 딜타이라는 이런 해석학자 있었나 봐요. 자, 이런 사람 특히 이런 해석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이의 제기했습니다. that 이하라는 assumption 즉 가정에 있어서 그 that 이하라는 추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자 뭐냐면 작가가 privileged insight라고 하니까 어떤 특권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뭐에 있어서? 그 사람이 쓴 글의 의미에 있어서 특권적인 어떤 의도, 뭐 통찰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글을 썼다라고 하면 작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떤 딱 특권적인 어떤 통찰력, 생각 그런 걸 가지고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제기를 한 거니까 도전을 한 거니까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by ing 뭐뭐 함으로써인데요. 비판적으로 examine 하면 여기서 이제 검토함으로써 뭘 검토를 했냐라고 했더니 active process라고 하니까 아주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entailed 수반되어지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수반되어지는 능동적인 어떤 과정이다. 글을 읽다 보면 작가의 어떤 의도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새롭게 재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읽기에 수반되어지는 어떤 능동적인 과정 이런 거를 좀 비판적으로 검토를 함으로써 검토를 해보니까 야, 글 읽는 거 작가만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and thus 따라서 그러므로 the need 필요성은 필요성인데 construct 뭔가 다시 세울 필요성 rather than 이라고 하면 뭐뭐라기보다는 단지 그래서 텍스트에서 의미를 재발견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필요성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액티브 프로세스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고 뒤에 빈칸 문장이 나오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9세기의 해석학자들, 자, 어떠한 가정에 어떤 어썸션에 도전장을 내밀었느냐? 작가다. 그럼 자기가 쓴 글에 대해서 어떤 특권화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에 대해서 그런 추정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이의를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뭘 또 검토를 해봤느냐? 읽을 때 우리가 하는 뭐요? 능동적인 어떤 과정. 아니 읽을 때 독자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따라서 그거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필요성인데 의미를 그냥 재발견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필요성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보면서 작가라고 해서 그쵸? 작품에 대해서 딱 권위적인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액티브하게 읽으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컨스트럭트 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학자들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실제로 사실상 the author's self-understanding이다 라고 했는데 저자의 자기이해, 뭐에 대한 자기이해일까요? 그쵸? 작품에 대한, 자기가 쓴 작품에 대한 자기이해라는 것은 are exposed as, 단지 뭐뭐로써 노출이 되더라 라고 하니까 자, 작가도 글을 썼으니까 자기 글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다?
단지 이거더라라고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으면 뒤에도 내용이 남아있고 선택지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전체적인 건 뭐예요? 작가가 그 글을 썼다고 해서 그 의미만 리커버, 재발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을 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새로운 의미 능동적으로 읽으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in aesthetics, 미학에 있어서 criticism, 비평인데요. intentional fallacy라고 해서요. 뭐 의도론의 오류다라는 비평인데 솔직히 우리 이런 문학적인 용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의도론의 오류다. 이게 뭐냐면 의도.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을 거야.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를 찾아서 작품을 분석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그런 비평의 한 부류인가 봐요. 근데 그건 저는 찾아봤으니까 알죠.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뒤로 가서 이러한 비평인데 이러한 비평은 that 이하라고 생각하더라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비평, 미학에 있어서 요런 비평은 뭐라고 생각하냐 뒤에를 한번 봐볼게요. 예술 작품의 interpretation, 해석이라는 것은 cannot claim to 이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예술 작품의 어떤 해석이다라고 하면 자, 뭐라고 주장할 수 없느냐? definitive라고 하면요. 이거는 최종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authoritative라고 하면 권위적인. 그래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최종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having recovered라고 하니까 뭐를 재발견함으로써 뭘 재발견하느냐라고 했더니 작가의 의도를 재발견했다고 해서 이거는 최종적이다.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권위적인 해석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그러면 이거는 뭔진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를 딱 봤을 때 예술 작품을 이걸 내가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최고의 권위 있고 이건 최종적인 해석이야 라고 하는 걸 단지 뭐 때문에 작가의 의도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거는 해석의 끝판왕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독자인 우리도 읽으면서 능동적으로 읽고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작가가 이런 의도로 글을 썼다? 그렇다고 이 세계 완벽한 이건 해석이 되는 건 그건 말이 아니다. 왜? 다른 사람들도 다양하게 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 보세요. 저자의 어떤 스테이터스, 지위에 도전하는 것은 따라서 그러므로 푸시, 밀어붙이더라라고 해서요. 미학적인 어떤 리플렉션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감상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자의 지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학적인 어떤 감상, 그것을 어디로 밀고 가느냐라고 했더니 본질적인 작품 혹은 글의 특징으로 어떤 미적인 감상 이거를 몰고 가는 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의 지위에 도전을 한다라고 하면요, 막 저자를 깎아내리고 이런 것보다 저자의 지위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저자의 가지고 있는 의도 이것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특징 이런 걸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경향을 띠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undermine이라고 하면요 뭔가 낮추게 되는, 약화시키다라고 했는데 가능성입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라고 했더니 자 하나의 이거는 최종적인 혹은 올바른 어떤 그 작품 분석, 작품의 어떤 리딩 그러한 가능성을 undermine 하더라라고 하니까 요거는 뭐예요? 약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지위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저자를 깎아내리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작품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면서 글을 읽었다 그럼 단 하나의 올바른 어떤 분석이 있을 가능성 이런 것을 약화시키더라. 즉 그건 뭐냐면요, 저자의 지위에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저자 말고 읽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읽으면 저자의 의도 말고 읽는 사람이 또 각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 하나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이해가 있을 가능성 이런 것은
내려놓게 되더라. 약화시키게 되더라. 결국에는요. 읽는 독자만큼 다양한 이해, 다양한 의미의 분석이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작가다 그러면 그 작품을 써서 유일한 작가, 그 글에 대한 아주 유일무이한 작가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여러 도전을 받게 되더라. 즉 작가가 글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맥락에 뭐 있었습니까? 독자들도 액티브한 독해의 과정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뭐 각자 나름대로의 의미를 컨스트럭트하는 만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생각하는 자기 작품 이해다. 그럼 뭐가 될까요? 여러 독자들 생각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서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읽는 독자들은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글의 흐름에 봤을 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작품에 대한 이해, 그럼 결국 뭘 나타내는 거냐? 선택지 1번에 보면요. 여기에서 널리 퍼져 있는 문학적인 경향에 관련된 널리 퍼져 있는 문학적인 경향을 담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대안적인 생각, 대안적인 생각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something이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에 대한 여지가 없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작가 생각은 작가 생각이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양한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자, 3번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설명이었다라고 해서 충분, 불충분 그거에 대한 개념은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one more interpretation이다라고 하니까 하나 더 추가적인 해석이다라고 했는데 작품에 대한 추가적인 하나 더의 해석입니다. among이라고 해서요. many others, 요때 조심하세요. among many others라고 하니까 다른 해석들 중에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는 뭐 다른 해석들 중에서의 one more,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해석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보세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작품의 이해는 그거고 읽는 사람은 또 적극적으로 읽으면서 얼마든지 새로운 나름의 어떤 의미, 감상, 이해 같은 거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다, 분석하는 거다.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 중에서 또 다른 하나의 어떤 해석일 따름입니다라고 하니까 얘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의 어떤 이해, 이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으니까 5번에 한번 가보면 또 다른 예입니다라고 하니까 뭐예요? 작가가 care about 하면 뭐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데 여기는 덜 가지는 거다, 그렇죠? being original이라고 하면 뭔가 좀 독창적이게 되는 거에 있어서 독창적이게 되다 아니다 그거하고도 살짝 좀 벗어나는 것 같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건 가장 적절한 걸 고른다라고 하면 작가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그것은 결국 여러 해석들 중에서 또 다른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딱 최후의 것이고 가장 올바른 것이고 더 이상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읽으면서 거기에 관련된 새로운 자기만의 액티브 프로세스를 통해서 의미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4번이 가장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글의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저자다? 그 글을 썼으니까 그 글에 대해서는 해석, 그 글에 대한 분석과 해석, 저자의 분석과 해석이 최고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더라. 작가의 해석과 분석은 그 하나이고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 얼마든지 새롭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더라.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좀 어려웠죠. 그래서 34번이 아니나 다를까 좀 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고 항상 그건 기억하세요. 34번이 빈칸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제일 조금 어렵다 싶은 것을 뒤에다 배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틀렸다 애석해 하기보다는 최고난도의 문제에 내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나, 어느 정도의 좀 갭이 있나, 그거를 파악하고 나서 이번 또 남아있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여러분 노력하고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끝나고 나서 한 번만 더 자기 목소리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35번 가볼게요.
무관한 문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첫 두 문장을 읽으면 비교적 글의 흐름, 즉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감잡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geography가 뭡니까? 지리, 지형 이거예요. 지리는 상당히 제한하더라. 자, 식민지의 communications라고 하니까 통신 정도 볼게요. 식민지 통신 상당히 제한했습니다. 왜요? 식민지다. 지리 혹은 지형적으로 그쵸? 이동하거나 이런 거 힘들 수 있는데 그게 그 다음 문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가장 단순한 어떤 우편망, 가장 단순한 심지어는 단순한 우편망도 requires 요구하더라, 필요로 하더라 라고 했는데요. 무엇을? 어느 정도의 교통체계를 필요로 하더라. 그쵸? 자, 그렇다면 가장 단순한 어떤 우편망 이럴 때도 뭔가 교통체계가 있어야 우편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여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Such was the difficulty of simply getting from 여기에서는 getting from point A to point B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게 되는 거. 그게 좀 어려운 거. 그러면서 서치가 나오잖아요. 특히 오버랜드 하면은 자, 육로를 통해서 이면서 뒤에 대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장을 좀 한참 봤었는데요. 요때는 누굴 주목해냐 뭐냐면 such that 있잖아요. 매우 뭐뭐해서 대디하더라. 근데 선생님, 서치가 이렇게 문장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네, 좀 격식을 갖춘 글이라든가 그러니까 문어체 같은, 문어조의 그런 글에서는요,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오냐면 such was, such were 이렇게 되고 뒤에 어떤 명사구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을 할 때 뒤에 나오는 명사구가 매우 뭐뭐해서 그래서 대디하더라 라는 어떤 정도 같은 걸 조금 강조하게 나타낼 때는 such가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럼 여기서는 뭡니까? 어려움. of 이하의 어려움이 아주 그 정도로 좀 세서 정도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대디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굉장해서 특히 육로로. 왜요? 여기 보세요. 지형, 지리 이것 때문에 식민지의 어떤 통신 이런 것들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특히 육로로 가는 거 어려움이 커서 여기에서는 it, for, to 구문이 보이면 금방 갈 것 같아요. for 이하가 to 이하는 게 더 쉽더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for 이하가 누구냐면 매사추세츠 그리고 캐롤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to 이하하는 거. 자, 항해를 해서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than 이하보다 더 쉽더라. 서로 방문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두 거주민들이요. 서로 방문하는 것보다 영국으로 배 타고 가는 게 더 쉽더라가 돼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여기에 보면 바로 지리적인 문제, 지형의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항상 흐름과 관계없는 걸 고르세요 라고 하면 처음에 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 이어갈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딱 봤더니 지형 때문에 식민지들이 통신하는데 좀 제약이 컸구나. 그렇죠? 특히 가장 단순한 우편망도 뭔가 교통체계 이렇게 교통체계 같은 게 그런 게 필요한데 특히 육로로 A 지점에서 B 지점 이동하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서 때로는요. 아이고 여기 사는 사람이 서로 이동하는 것보다 서로 방문하는 것보다 그냥 배 타고 영국으로 건너가는 게 더 쉬울 정도로.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첫 번째네요. 지리, 지형 이것 때문에 식민지 간의 통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구나 하는 것 정도를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가볼게요. Whenever possible 이라고 하니까 가능할 때마다 식민지 개척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communique라고 하면 밑에 있을 거예요. 뭐라고? 공식 발표. 그래서 가능할 때마다 식민지 개척자들 그리고 공식 발표 이런 것들은 자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보트 타거나 아니면 뗏목 타거나 어떤 보트 어떤 뗏목이냐라고 했더니 fly라고 하면 밑에 있을 거예요. 다니다 왕복하다 라고 했는데 강 그리고 구불한 어떤 해안 그쵸? 그런 거기 해안을 또 이동하는 다니는 그러한 뗏목, 보트 같은 걸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보트, 레프트, 뗏목 이런 걸 타더라. 육로로 가는 거 좀 힘들고 그만큼 지형적인 요소 때문에 식민지에 서로 이동하는 거, 뭐 통신하는 거 그런 게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즉 보트나 뗏목 이런 거 안 타면 그들은 걸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말을 타고 트레일이라고 그러니까 오솔길을 따라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솔길은 오솔길인데 뭐에 있어서 unfit하면 적합하지 않은 오솔길이요. 뭐 바퀴가 달린 탈 것들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요거 조심하세요. had been created by 요때 게임 애니멀스 하면요. 사냥감인 동물이에요. 사냥감인 동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때는 vehicle이 아니라 바로 trails, 오솔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that 이하도 오솔길. unfit도 오솔길, 얘를 트레이를 꾸며주는 거니까 오솔길 어떻게 누구에서 만들어졌다고? 사냥감 동물. 그리고 인디언은 인디언인데 그 사냥감 동물을 사냥하는 그러한 인디언에 의해서 그쵸? 그 인디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길 따라서 말 타거나 걸어서 가기도 했더라라고 해서요. 그만큼 지형적인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통신 아니면 이동하는 게 힘들었구나. 4번에 한번 봐보세요. 자, 바퀴가 나왔습니다. 바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서 they needed frequent repairs라고 하니까 그 나무 바퀴들은 빈번한 수리가 필요했고 그것 때문에 wheel makers 바퀴를 만든 사람들은요 뭐가 됐다? 그 마을의 식민지 마을에서 중요한 상인이 됐습니다. 여기서는요 바퀴 이야기로 갔어요. 이 글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리 때문에 식민지 간의 어떤 통신, 이동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퀴 때문에 상인들, 중요한 상인이 있다는 거 여긴 살짝 벗어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In a vicious circle이라고 하니까 악순환으로 또 돌다 보니까 안 좋은 영향을 놓고 또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이 끔찍한 도로가 interrupted가 뭘까요? 가로막았습니다. 라고 해서 식민지와 식민지 사이의 어떤 통신도 가로막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발전시켰느냐? 지역의 고립감, 어토노미라고 하면 어떤 자치권 이런 것을 만들다 보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자치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worsening이라고 하면 악화시켰습니다. 라고 해서 어떤 가능성일까요? unified transportation이라고 하니까 어떤 통합된 교통 그 다음에 우편망 이런 거의 가능성을 점점 낮췄습니다. 결국엔 이것도 뭐예요? 지형으로 인해서 서로 통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쵸? 길을 가더라도 좀 힘든 길 그러면서 이러한 끔찍한 도로 이런 것들은 통신을 서로 막아서 그러다 보니까 고립되거나 아니면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교통 그 다음에 우편망의 가능성을 낮췄더라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5번도요. 뭔가 지형과 식민지 간에 있어서 어떤 통신, 교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바퀴 만드는 사람들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살짝 옆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빼면 되겠고요. 4번을 빼고 앞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자 이런 방법이 그게 아니라면 걸어서 혹은 오솔길을 따라서 이제 말 타고서 이동했더라. 오솔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끔찍한 길들 때문에 어떻게 서로도 단절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됐다. 얘 빼고 나니까 awful rose가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쵸? 그래서 혹시 여력이 된다면 무관한 문장을 고르세요라고 했을 때 무관한 문장 빼고 앞뒤 문장의 내용을 한 번만 더 보게 되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오답률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5번 무관한 문장까지 보셨으면 이제 36번, 7번 글의 순서 찾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있어서 오답률을 한번 보면요. 빈칸이 압도적이었고 보통은 빈칸 못지않게 이렇게 순서가 또 이렇게 좀 고난도 문제로 랭킹을 상위 랭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36번, 37번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순서는 조금 무난하지 않았을까? 왜? 분명히 초반부에 눈에 보이는 단서들이 있더라고요. 찾지 못한 친구들, 자,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36번 보시면요. resilience는 밑에 있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회복력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회복력을 기르는 것은 depends on, 달려있더라. 자, 기회는 기회인데 아이들이 가진 기회. 그 다음에 관계는 관계인데 아이들이 만드는 누구랑? 부모랑 양육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드는 관계에 달려있더라. 회복력의 형성이다라고 했는데 회복 탄력성이다라고 하면 회복력이다. 특히 어떤 뭐 상처를 입었거나 부상을 당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뭔가 원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걸 우리 회복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회복력, 회복 탄생력을 만드는 거 그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회들 그리고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관계 여기에 많이 좌우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번에 가서 they grew up 이라고 하니까 선생님 they니까 아이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세요. 아이들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심각한 poverty, 가난, 그렇죠? 알코올 남용 또는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는 환경에서 자라더라.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회복력이다라고 하면 또 좋은 환경, 좋은 관계 이런 데서 만나지 않을까? 이때 데이는 누군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니까 일단 패스. B번으로 가볼게요. We can start by ing 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help 아이들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뭘 발전시키느냐? 4개의 핵심 신념이다 라고 해서 그 4개가 등장하는 아이들에게 이 4가지 생각을 키우도록 도와주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작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B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로 한번 가볼게요. C로 가보면 이러한 resilient children이다라고 하니까 이런 회복력 있는 아이들은 뭔가를 공유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회복력이 있는 아이들이다 라고 하니까 회복력이 있는 뭔가 좀 튼튼한 그러한 어떤 정신이나 몸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기에는 조금 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 B부터 가볼게요. 자, 어떻게 회복력을 만든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 어떤 기회 이런 거에 달려 있더라. 그럼 어떻게? 그럼 일단 B부터 시작을 해보자. 뭐부터 시작하느냐? 아이들이 4가지 핵심 생각을 갖고 그 4가지가 뭐냐면 자, 이런 생각이에요.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또 아이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 다음에 they matter, 이때는 중요하다라는 동사예요. 인간으로서 중요하다. 자, 그리고 they have, 그들은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의존하거나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핵심적인 중요한 4가지 생각을 아이들이 키울 수 있도록 도우는 거예요. 다 좋은 네 가지 생각이죠. 그쵸? 그러면서 이 4가지 믿음은 실제로 진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 라고 하면서 한 연구가 트랙이 뭐냐면요. 그쵸? 추적하는 거예요. 수백 명의 at risk children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30년 동안 at risk가 뭘까요? 위기에 처한 아이들 수백 명을 30년 동안 추적을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더라?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좋지 않은 환경이 뭐더라? 바로 A번에 있었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었어요?
극심한 가난, 그 다음에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이런 환경에서 컸다라고 하니까 B 다음에 A, 그렇죠? 그 추적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이야기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3명 중에 2명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선 청소년기, 성인기 무렵 됐을 때 실제로 문제를 일으켰더라.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a third of the kids라고 하니까 아이들의 3분의 1, a third니까 3분의 1은 어떻게 능력 있고 자신감 있으면서 뭔가 caring, 배려하는 그러한 청년으로 성숙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with no record of라고 하니까 이거는 delinquency라고 하면 어떤 범죄 기록인데 no예요. 범죄 기록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문제도 없는 그런 건강한 아이로 자라더라라고 해서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뭡니까? 역경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회복력을 키우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성숙하게 좋은 환경, 좋은 또 이런 회복력을 가지는 아이로 성장하더라라는 것까지요. 그럼 여기 보세요. 보면 범죄 기록도 없고 정신적인 문제도 없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로 성숙하게 됐다. 이런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 회복력 있는 아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난 되게 중요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주 소중한 4가지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 그 믿음을 이제 자기 스스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더니 힘든 역경이었지만 그 중에 3분의 1은 회복력 있는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공유도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뭘 공유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뭔가 삶에 대한 통제력 이런 것도 느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CA as B라고 하면 A를 B로 여기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운명의 마스터, 주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요, view도 마찬가지예요. view A as B인데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뭐가 있냐면 not A but B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다 사건을 not as, 위협이 아니라 as야. 어떤 도전, 그리고 심지어 기회로 여겼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는 구문도 하나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때 데이가 누구냐. 그쵸? 이거는 시작을 알렸지만 이런 회복력 있는 아이들이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요것들을 연결을 하다 보면 BAC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어디요? 2번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친절하게 해설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순서만 잡으면 되거든요. 순서만 잡으면 된다 그러면 이 회복력 아이들은 공유하는 것들도 이런 걸 공유한 굳이 이거 다 읽지 않더라도 순서에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의 설명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정답까지는 딱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37번을 한번 해볼까요? 37번은요. ABC가 너무 길어서 우리 이거 만들어주신 분이 C는 아예 그냥 한 페이지 위에 있는 거 이거랑 같이 보여줄 수도 없어서 그렇지만 순서잖아요. 그러면 딱 순서에 맞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첫 번째 이 표현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ttribute A 그 다음에 to B라는 덩어리 표현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A를 B 덕분이다. B 덕으로 B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A를 B 덕분으로 돌리더라 라고 했는데 extraordinary라고 하니까 비범한 기억력이요. 기억력의 어떤 수행. 그래서 비범한 기억력을 무엇으로 돌렸느냐? 강화된 능력이다. 뭘 보는 능력이냐라고 했더니 어떤 능력이냐? associate가 뭐죠? 연관짓다. organize 하면요. 조직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보를 연관짓거나 아니면 정보를 뭔가 이렇게 좀 조직화하는 그런 능력이더라. 근데 정보는 정보인데 암기되어져요. 기억되어져야 돼. 외워져야 하는 정보를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정리하는 어떤 강화된 능력.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억력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구나. 엄청난 기억력을 통한 어떤 수행을 하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어떤 사진적인 기억 있잖아요. 사진적인 기억이다. 그럼 뭔가를 딱 보고 이렇게 사진 찍듯이 딱 해서 기억하는 거.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뭐요? 기억되어야라는 정보를 뭔가 연관도 시키고 뭐 조직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 때문에 엄청난 기억력에 관련된 수행을 하는 거구나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하더라. 됐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과학자들은 엄청난 기억력을 뭐 때문이라고요? 암기할 정보를 서로 연결하고 서로 뭐 조직하고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해내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럼 A번에 가보세요. 따라서 그러므로 by changing the rules of the game, 게임의 룰을 바꿈으로써 연구자들은 대디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과학자이고 연구자 분명히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게임의 룰을 바꾼다라고 하면 어떤 게임인지에 대한 설명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아요. A, B로 가는 건 너무 빠르니까 빼버리고요.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보니까 숙련된 체스 선수 이야기 나오면서 예를 들면 그럼 그 예가 뭐가 될까요? 숙련된 체스 선수들이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억력을 가질 수 있을 테고 그 기억력은 결국 이런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 B는 괜찮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일단 C로 한번 가볼게요. C로 갔을 때 it was not surprising. 놀라운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연구자들이 관찰을 한 거예요. 뭐를? 숙련된 체스 선수들이 이러한 능력을 가진 거를 보았을 때 여기에서는 숙련된 체스 선수들이다. 그러면 일단 체스 선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서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봐도 B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구나. 예를 들어서 나오니까 주제는 이건 것 같아요. 엄청난 기억력을 통한 수행이다. 그거는 뭔가 이렇게 정보를 연결시키고 뭔가 체계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암기력이 뛰어나서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숙련된 체스 선수들 봐봐.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뭐하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체스의 어떤 말들의 위치를 기억하는 능력을 가졌더라. At any point from a game이라고 하니까 게임의 어떤 시점에서든지 말의 위치 이런 걸 딱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보를 연결하고 이런 게 있나 보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능력은 능력인데 retain, 보유하다라고 했는데 정확한 어떤 머릿속의 이미지. 체스보드다라고 하니까 체스판에 어떤 머릿속에 정확한 이미지를 보유하는 능력은 머릿속에 딱 체스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입력하는 그러한 능력은 permit, 허용하더라. 이 선수들이 뭐 하도록? play multiple board다라고 하니까 여러 개의 모드에서 이제 보드 게임을 하는 것도 허용해 주더라라고 했는데요. 한 번에 여러 개 여기에서는 체스판에서 또 이렇게 경기하는 거,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더라. 심지어는 어떻게 눈이 가려졌을 때에도 라고 해서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거는 봐봐라. 숙련된 체스 선수들 보면 체스판에 대해서 딱 이게 제대로 머릿속에 어떤 암기하고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B 다음에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아까 보면 따라서 그러므로 룰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더라라고 했는데 자 일단은 이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진화된 거 일단 C로 그럼 한번 가볼게요. 룰을 바꾼다는 것까지 가려면 뭔가 또 중간에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게 아니더라. when 이해할 때 별로 놀랍지 않더라. when이 뭐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뭐를? 자, 숙련된 체스 선수들이 훨씬 더 어떠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체스판의 어떤 패턴을 기억하는 능력을 훨씬 더 가지고 있더라. compare to라고 하니까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겁니까? 이때 subject 하면 실험 대상이에요. 그래서 체스를 하지 못하는 체스를 못하는 실험 대상들 이런 대상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체스보드의 어떤 체스판의 패턴을 기억하는 그런 능력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까지요.
즉 그걸 봤을 때 놀라운 게 아니더라. 왜? 워낙에 이 사람들은 딱 그쵸? 체스판을 동시에도 여러 개 게임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구석구석에 어떤 자리에 어떤 그 체스에 말이 가 있는지 이런 걸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거 봤을 때 놀랍지 않더라. 하지만 보세요. 하지만 이 연구가들이 챌린지 자, 도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숙련된 체스 선수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with 뭘 가지고? 이번에는요. 무작위로 만들어진 보드 패턴 있잖아요. 체스판의 패턴. 자, 무작위로 만들어진 보드 패턴을 가지고서 자, 이 선수들한테 숙련된 선수들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을 때 만약 내밀었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 숙련된 선수들은 no better than 이하보다 더 뛰어나지 않더라,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 라고 해서 누구보다 novice라고 하면 초보의 체스 선수들 그쵸? 선수보다 더 낫지는 않더라, 더 뛰어나지는 않더라 라고 했는데 뭐를? 체스보드의 패턴을 recalling, 기억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르더라, 뛰어나지는 않더라 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원래는 체스 보드판이 원래대로 정해진 거 거기에 대한 정해진 말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해진 룰대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무작위로 만들어진 체스판의 패턴 이걸 가지고 아주 대단히 뛰어난 선수하고 이렇게 뭔가 경합을 붙여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의 기억력이 초보 선수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무작위로 만들어진 보드 패턴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룰을 바꾼 거잖아요. 원래 보드게임, 체스를 한다라고 하면 체스판 정해진 거, 그다음에 정해진 말이 있는데 패턴을 무작위로 예상치 못한 모르는 그런 패턴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게임의 룰을 바꾼 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뒤에 있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순서인 거니까.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자, 뛰어난 기억력은 뭔가 정보를 연결시키는 능력 때문에 그런 거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 체스하는 사람들 봐봐라. 그런 사람들은 패턴에 말 위치 같은 거 잘 기억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가보면 뭐가 있느냐? however. 하지만 약간 게임의 룰을 바꾸게 되면 체스판의 패턴을 좀 바꾸게 되면 이 사람들도 초보자하고 크게 다르다. 초보자보다 뭐 뛰어난 건 아니더라. 요 경우는 뭐가 됐느냐? 그쵸, 마지막에 룰을 바꿈으로써 그럼 뒤에는 한번 봐볼게요. 룰을 바꿈으로써 연구가들은 대디아를 보여줬다. 순서는 이제 B 다음에 누가 갑니까? B 다음에 C 다음에 A 나왔지만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룰을 바꿈으로써 뭘 보여줬느냐? 놀라운 능력 있잖아요. 자, 이 선수들이 뭔가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특히 체스에 특화된, 체스의 어떤 특별한 그런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그러한 능력은 was not the equivalent of photographic memory. 사진적인 기억, 사진 딱 찍어서 기억하는 것과는 동일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더라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체스 선수들이 뭔가 기억하는 거, 사진 딱 찍은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뭡니까? 다 패턴이 있으면 처음에 여기를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놓고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말판에 말을 어떻게 놓았는지 그 패턴하고 말의 위치하고 뭔가 정보를 연결해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지, 사진 찍듯이 그냥 딱 보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보를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론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일단은 순서를 가는 거니까 이 뒷부분보다는 일단은 어디요? 룰을 바꿨다라는 거에 있어서 앞부분하고 여러분이 잘 연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번도 그렇고 36번도 그렇고요. 제가 두 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37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리를 해보면 3번으로 가면 되죠.
B 다음에 C 다음에 A로 가는 거니까. 근데 37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요. 문제를 보세요. 순서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완결되어 있는 기승전결까지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승전의에서 어떻게 흐름에 짜맞추어지는 대략적인 윤곽만 보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 아직 장문도 남아있고 문장 넣기 이런 데 있어서도 시간의 안배가 필요할 테니까 특히 순서를 맞출 때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결론 그거보다는 ABC에서 각 초반부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흐름을 맞추는지 거기에 좀 주안점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정승익 선생님과 함께 45번까지도 혹시 놓친 게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은지 7월 학력평가에 대한 마무리 강의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